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한울, 박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환경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책 도서관의 273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있는 녹색연합에서 조직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녹색연합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녹색연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녹색연합은 성북동에 있고요. 길상사 맞은편에 성곽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자연과 자연에 깃들어 사는 동물, 식물, 사람까지도 함께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보호하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녹색연합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전국적으로 어떤 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저희 성북동에 있는 녹색연합은 본부고요. 본부 안에는 자연생태팀, 산으로 가는 자연생태팀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사회팀은 미군기지나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상공작소는 홍보와 좀 시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정책팀은 정책운동을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회원 담당하는 팀 해서 본부가 구성이 돼 있고, 전국으로 보면은 인천, 대전, 광주, 전남, 대구, 부산, 원주, 설악 이런 식으로 전국에 걸쳐서 다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녹색연합을 저희가 막 사회 시간에 시민단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예시에 녹색연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분들도 많이 익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녹색연합에서 일을 하시고 환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그냥 기억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구름을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고 꽃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구름과 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 그냥 자연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며칠 전에 여기 DJ 분들 만났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방 정리를 제가 결혼을 해서 다른 집에 살고 있는데 네가 살던 짐 다 가져가라 해서 짐을 챙기러 갔는데 거기에 제가 어릴 때 써놓은 동화책이 있는 거예요. 5학년, 네, 정말 5학년 어릴 때, 때부터 이렇게 글을 5학년 때 쓴 동화책이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제가 쓴 건데 되게 낯설었던 게 생태계가 파괴돼서 공룡 식구들이 살던 곳이 파괴가 돼서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랑, 또 하나는 숲이 파괴가 돼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놀던 숲 놀이터가 사라지니까 그 공사하는 곳에 가서 투쟁을 해서 그 놀이터를 지키고 가장 기뻐했던 것은 까치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책을 제가 썼더라고요. 저도 지금 몰랐어요. 쓰신 책 아니에요? 진짜 무슨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뭔가 자연을 96년에 지키려고 세상에. 그걸 보고 내가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시민단체스러웠다. 투쟁하고. 들었었어요. 그 책 지금 내용 들었을 때는 지금 나와도 손색 없을 정도의 양질의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떻게 동화책으로 내시는 거를 추진해 보시면 나중에 네. 해보려고요. 훗날 한번 꼭 네네. 발매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녹색연합에 처음 입사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워크캠프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게 해외에 나가서 해외 자연재해를 입은 곳이나 아니면은 교육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보통 대학생들이 가서 그 해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근데 그 캠프는 또 각 나라에서 온 구성원들이 함께
캠프도 만들고 뭐 동네를 위한 일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 인도네시아에 가서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하는 워크 캠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면접을 봐서 돼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워크 캠프를 한 6개월 정도를 교육도 받고 캠프도 진행을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단체 활동가님이 너희들이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녹색연합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네 한 다음에 24명 정도 되는 그 워크캠프 리더한 친구들 중에 저만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채가 있다 그래가지고 딱 지원을 했는데 좋은 타이밍에. 예, 운 좋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녹색연합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뭔가 대표적인 일들, 뭐 이렇게 역사에 남을 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역사에 남을 일이요? 그냥 기억에 뭔가 남으시는 활동이라든지. 뉴스라고 예. 하는 게 낫나요? 뭔가 이렇게 접해 보셨을 법한 다른 분들이? 제가 처음 들어갔었던 게 2010년 정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그 예전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라면서 4대강을 파헤치는 네. 일을 했었잖아요. 살려지지 않았죠. 예, 말도 안 돼, 죽이기라고 말도 안 했지만 되게. 그때 4대강 사업을 막는 일을 녹색연합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다른 환경단체들 전국적으로 한 번에 진짜 이것만 하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해는 1년 정도를 4대강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후보가 돼서 뭐 선거에 나가고 누군가는 4대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콘서트도 열고 그런 모든 것들 활동을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성북구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좋아요. 네. 제가 3년 전쯤에 에너지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성북구 절전소 활동을 했었어요. 절전소라는 게 그 다 같이 모여서 절전을 하면 전기를 아끼면 그게 발전소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절전을 하면 발전소가 필요 없게 되니까 다 같이 절전을 하자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성북구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거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들의 에너지 저감하는 거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상회처럼 모여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줄였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데이터를 같이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도 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성북구에 녹색연합이 있으니까 성북구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런 성북구민들이랑 만나는 일을 해서 되게 좀 기억에 남아요. 딱 각자 뭔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그런 피드백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절약은 진짜 어머님들이 절약 진짜 잘하시거든요. 전기요금을 막 2만 원 내는 집안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근데도 막 10,000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매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자극이 되고 그럼 그분들한테 저는 슬쩍슬쩍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환경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해서 되게 기억에 남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그렇게 모여서 절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절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많이 새롭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쵸.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뭐 대기전력 아끼고 그리고 비데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LED 전구로 갈면 어떠한 절약보다도 더 큰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에서 LED 전구로 다는 거는 뭐 몇천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공용 전기를 LED로 바꾸신 관리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연간 1,000만 원을 절약했다던가 한 달에 1,000만 원인가? 되게 절약의 그 폭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보다 에너지 효율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일하면서도 많이 깨달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들을 때 조금 신기했던 게 그 원래 이렇게 지부들을 나눌 때 이 설악이라는 지역명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네. 뭐 또 설악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녹색연합에서? 네, 저는 잘 없지만 설악 녹색연합은 그 지역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설악산의 케이블카가 네네네네. 강원도에서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연합은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권금성에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권금성에 케이블카가 생겨서 거기 있는 숲이 사라졌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권금성을 만들지 말자. 더 이상 국립공원엔 케이블카는 없다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만 설악 녹색연합이 있습니다. 왠지 그런 것 같아서 네. 한번 질문.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냥도 지키는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고 사냥이 또 설악산에 네. 사냥이 사는군요. 아직 사냥이 우리나라에도. 설악부터 울진까지 한 500마리, 100마리 확실하지 않아서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라.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또 이 자연을 생각하는 단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사무실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네, 저희 사무실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집을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 2, 3층의 주택이고 가운데를 파가지고 계단으로 1, 2, 3층을 다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태양광 옥상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저희 쓰고 있는 전기를 태양 전기를 통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그냥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저희 사무실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물론 화장실 소소하지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화장실은 있지만 화장실 말고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서 쓰레기를 안 만들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어쩌다가 생기는 과자 봉지는 접어서 뭐 그건 비닐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그냥 막 휴지 같은 거는 화장실 가서 버려야 되니까 웬만하면 손수건을 쓰고 웬만하면 휴지가 덜 나오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제가 뭐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많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불편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약간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해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없는 걸까요?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거리에 네. 뭔가 예쁘지 않은 게 있는 게 싫어서 없앴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쓰레기통이 경관을 해치니까 네, 맞아요. 없앴던 것 같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테러 위험이 있어서 없앴다 막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욕먹었던 적도 있고 그런 거. 네. 쓰레기통은 있어야죠. 근데 덜 버려야 되는 건데 없는 건 문제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가로수에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많이 버렸잖아요. 그때 막 처음 없어졌을 네네. 때.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네, 건지.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는 쓰레기통이 좀 없어졌을 때 이제 더 절약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봤을 때는 오히려 없어서 막 버리거나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져도 될 만큼의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그때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맞긴 한데 지금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그쵸, 대해서 근데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레기통이 없는 사무실이나 뭐 어떤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사무실에 입사하셨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네, 힘들지 맞아요. 좀 않으셨을까요? 적응 안 되면 아닌가요? 근데 먼저 계신 선배들이 그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가방에 넣고 쓰레기 가방에 챙겨서 제 방에다가 집에 가서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그래서 저희는 3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도 했는데 그쵸. 네. 못할 서울 거는 시민들 나중에 뭐 대한민국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화가 됐듯이 함께 하는 네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할 때는 되게 피곤하고 이걸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가방에 네네. 챙기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함께 할 때는 다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제로 웨이스트 하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 사람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매일매일 서로 일기도 쓰고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 몇 개였는데 뭐뭐뭐였다. 잘했다 하면서 카톡방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과자를 살려다가 안 먹어도 돼. 이런 것도 있고 다이어트 효과인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그리고 과자를 살 때도 포장이 좀 덜한 걸 산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서로 독려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확 재밌어지고 이게 놀이처럼 되고 그랬었어요. 사무실 내에서 그렇게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하신 거예요? 저희끼리도 해봤고 회원들을 모집해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서로 독려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원래 막 공부할 때도 친구들끼리 뭐 공부 오늘 뭐 했는지 막 이런 거 하는 옛날에 그런 유행한 적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죠? 아니에요? 좀 공부 뭐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로 딱히 유행해 본 적은 없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어제 몇 병 먹었어? 술 몇 병 먹었어요? 술 몇 병. 좀 그런 효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무실에 그 텃밭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텃밭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텃밭을 봄이 되면은 사람들끼리 마이크가 안 나오죠. 텃밭이 봄이 되면은 사람들 텃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한 5명 정도 모집을 해서 같이 겨우내 잡초가 쌓여 있는 땅을 고르고 네. 씨를 사러 가고 뭘 살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씨를 사고 경작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빗물을 모아놓는 통이 있어서 빗물이 항상 모여져 있어요. 거기에 늘 모여 있게 되나요? 어느 그게? 정도는 모여져 있어요. 그럼 그거 퍼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아, 그래서 물도 좀 아끼고 주로 그럼 뭐를 키우셨나요 올해는? 매번 달라요. 그게 누구가 텃밭을 차지하냐에 따라 다른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추, 뭐 저 같은 사람이 차지하면 아마 먹을 것만 잔뜩 다를 것 각종 같은데. 쌈채소류가 이렇게 자란 적도 있고 경관이 아름답게 꽃이 막 심어져 있는 적도 있고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깻잎밭이 되는 게 깨가 잡초라고 하더라고요. 번식력이 엄청 좋다는 얘기는 듣긴 그래서 했어요. 그게. 어느 철이 넘어가면은 결국 깻잎밭이 돼요. 항상 살아 있어. 깻잎은 심지 아무도 않아도 심지 않았지만 세상에. 그래서 계속 따다가야죠. 계속 따다 먹고 맛있고. 네, 그냥 노래를 듣고 갈까요? 네,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되게 멋있는 곡 틀고 싶었는데 멋있어요. 몇 주 전에 H.O.T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저의 첫 오빠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은 40대가 됐고 저는 30대가 돼서 콘서트를 즐겼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뭔가 그 안에서 올라오는 팬심이 다시 저를 H.O.T 노래를 선곡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H.O.T의 빛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H.O.T의 빛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갈 때 싸울 일도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어 서로 친구이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눈부신 빛이 저기 있어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볼까요? H.O.T의 빛을 듣고 왔고요. 그냥만 말해봤어요. 최근에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네, 다녀오셨다고. 이분들을 보러 네, 다녀오셨다고요. 네. 티켓팅 뭐 이런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에 갔을 때는 네. 초대권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막 엄청난 티켓팅을 하는 거라서 네. 엑소 팬들의 도움을 받아 아, 예, 언니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되게 훈훈한 일이 네. 있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네.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녹색연합에서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다른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북구니까 성곽 걷는 프로그램을 봄이 되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회원들을 만나서 성북구 쪽에 저희 사무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곽을 따라 걷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매년 하는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 자연학교 여름쯤에 하는 게 어린이 자연학교하고 야생동물 탐사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자연학교 어린이 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의 자녀 한 20명이랑 성북구에 방과후 활동을 하는 초등학생들 중에 한 5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같이 자연에 가서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뛰어놀아요. 그럼 성북구에 있는 자연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매년 다른 데 가는데 작년에는 올해 어디 갔지? DMZ 주변을 가기도 하고 저번에는 뭐 상주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멀리 가는 편이에요. 그럼 보통 하루 갔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뭐 2박 3일이라서 2박 3일 로. 어머님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잘 갔다 오라고. 역시 네. 집에 없어야 한다며. 네. 그럼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네. 갑자기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네, 되게 되게 어색한데 네. 뭔가. 그냥 뛰어놀게끔 하는 프로그램일까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지만 뭐 자연물 그려오기 가가지고 조별로 가서 그려오기 아니면 공놀이도 하고 그냥 놀러 가면 애들이 심심해하더라고 요즘에는. 잘 못 놀죠. 그냥 네, 놀라고 네. 하면. 뭐 하냐고 심심하다 그러고 자연이랑 놀아 그러면 그게 뭐냐고 어떻게 심심하더라고. 노냐고 그런 네. 거.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자연과 이렇게 좀 비비면서 놀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하고 밤에는 운동장에 모여서 별 보기, 너무 좋을 것 감자 같아요. 먹으면서 별 보기 막 이런 것들 감자 하고 먹으면서 별 네. 보기.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뭔가 재참여율도 높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들께서 다시 뭐, 보내고 네, 싶다. 또 가라고. 네, 어떤 분은 여기 보내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3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3, 4, 5, 6학년 4년을 매년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마치 녹색연합 활동가인 것처럼 또 본다고 그러면서 아는 척도 하고 친구들한테 자기 녹색연합 회원이라고 막 자랑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야생동물 탐사단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야생동물 탐사단은 대학생들이랑 보통 하게 되고요. 아, 울진에 가서 사냥이 아까 말씀드린 아, 네. 사냥이 울진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얼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죠. 얼어 죽나? 그 눈이 막 덮여 있으니까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모니터링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개체가 되게 많으면은 알아서 번식을 할 텐데 개체 수가 많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가서 나무 모양으로 모니터링 카메라도 달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뺏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식의 모니터링 활동을 이제 대학생들이랑 해야 되는 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은 절벽을 타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사냥의 길을 시리가 시리가 말을 거네요. 시리가 말을 걸어서 그래서
네, 사냥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험해요. 일이 험해서 대학생들 좀 신체 건강한 대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하고 저 처음에는 약간 뭐 동물 탐사단 이래가지고 이것도 약간 어린이들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건가 했는데 생각보다 절벽을 탈고 사냥을 네, 생각보다 찾아 헤매는 하대한. 약간 네. 그 사무실에 사냥이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사무실에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눈 마주쳐가지고. 저도 가끔 놀랐는데 사냥이 그게 몇 년 전에 애기 사냥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박제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박제라니 막 이런 생각을 오시는 사실 분들이 들어갔을 때 한 번 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눈이 오는 날에 굶어 죽은 사냥이에요. 저희가 좀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을 해서 끌어안고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그런 경각심도 키워주고 저희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제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에 되게 잘 보호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크기가 크더라고요. 사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냥이 사무실에 있나 설마 이렇게 설마. 생각을 해서 저희 텃밭에서 키우는 건가요? 사무실에 오시면은 박제한 사냥도 있고요. 그 죽은 사냥의 두개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정말 그게 다 자연산 자연산 경각심을 다 네, 일깨우기 위한 그런 네, 맞습니다. 것들이었군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들으면 되게 모르고 보면 네네. 되게 여기는 환경단체인데 박제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보다 저희가 사냥을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게 환경 이슈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것도 저희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기는 한데 초등학생 때는 자연에서 뛰어놀고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은 사냥을 지키는 일도 하고 하면서 자연의 중요함을 자연은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되게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 자연학교를 계속 참여한 친구가 20살이 된 거예요. 저희 벌써. 여기 한성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머. 선생님으로 저희가 대학생들이 선생님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의. 그래서 자기 선생님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그 친구가 막 신기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볼 땐 20살도 애 같은데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여기 왔었는데 막 이렇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혹시 아까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이 막 그 자연에 관한 이야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자연을 경험하는 접하면 접할수록 더 자연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막 네.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렸을 때 많이 접하고 이런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아빠가 막 그렇게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저희 할머니 뭐 외할머니 외갓집이나 할머니 댁 가면은 거기가 다 완전 시골이라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그거 주 5일제도 아니어가지고 토요일까지 학교를 아빠가 회사를 다니고 토요일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산골을 가서 1박 2일을 진짜 함께 보내고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는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자연을 만나고 또 막 아빠가 떠나자 그러고 가면은 어디 산골 가다 갑자기 텐트를 치고 자자 그러고 낚시도 같이 하러 다니고 했던 것들이 되게 자연을 접하게 진짜 자연을 비비면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확실한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DJ님들도 친구들이랑 되게 오글거리긴 하는데 저희는 녹색연화 사람들끼리는 가끔 하거든요. 뭐 가장 처음 느꼈던 생태적 경험 이런 거를 친구들이랑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얘기해볼까요? 지금 얘기해볼까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방금 이제 뭐 외할머니 할머니 얘기해 주셔서 옛날에 할머니 댁이 저기 구미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다행히 그런 자연과 놀았던 기억이 사촌 언니들이랑 소꿉놀이 할 때 풀 빻아서 맞아, 돌에 맞아, 막 맞아. 빻아서 놀고 먹으라 그러고 밥이라 네. 그러고 막 싸주고 그리고 꽃잎을 풀 싸주고 뜯어왔던 게
이것도 그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옆집에 소가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 소요? 네, 그 소요? 네, 그 소요. 눈이 이쁜. 네, 눈이 예쁜 세상에. 황소. 그래서 그 막 놀려고 풀 뜯었던 거 남으면 가서 소한테 오. 먹여주고 그냥 갑자기 저는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늘은 혹시 이런 기억이 저는 있나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오. 계속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그런 소를 만난 적은 없는데 저는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는 걸 저희 어머니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애기들한테도 아이들한테 그런 텃밭이나 자연을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늘 텃밭이 있어가지고 상추 집에. 키우고 상추 키우고 봉숭아물 들이는 거 있잖아요. 봉숭아 키워가지고 빻아서 물들이고 그래서 저는 좀 먹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아해서 먹을 거 키우는 거 좋아해서 지금도 그 성북구청에서 연초에 텃밭 사업하는 맞아요. 거 아시죠? 그 성북구청 박스 앞에서도 막 이렇게 네, 벼랑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신청을 하면 그 텃밭 박스를 한 2만 원 되게 큰 거를 줘요. 근데 그게 좀 좋은 게 바닥에 이렇게 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놓으면 알아서 얘네가 물을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되는 물을 아래쪽에만 채워놓으면 되게 좋은 거네. 편리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채워놓고 가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허브랑 약간 그런 거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좀 그건 조만간 죽을 것 같기는 해서 겨울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막 뭐 키웠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뭐 여행을 가든 해도 아직 자연을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또 고등학교 때 영향이 좀 많거든요. 저 학교를 서산에서 또 나왔는데 서산에서도 더 들어가는 막 학교 주소가 화천리, 지공면. 네, 산 임원지 막 이런 학교 주소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서울에 있는 대학교 동기들 얘기 들으면 뭐 야자 째고 편의점 가서 이렇지만 저는 학교를 째고 그 언덕 산을 내려와서 세상에. 농협을 가는데 그 이렇게 냇가? 개울가가 네네. 있었어요. 그럼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두루미도 날아다니고 그 고라니도 본 적 있고요. 고라니요? 그래서 되게 늦게 또 생태적 경험을 많이 한 저희가 지금 공채 중인데 네. 저희가 원하는 인재신데요. 저희도 막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문경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수업 야자 하다가 옆을 봤는데 뭐 진짜 고라니가 뛰어다니고 네. 있다든지 우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막 산토끼가 산에서 내려오고 도대체 산토끼는 어떤 존재인가?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토끼를 좋아하는데 산토끼는 왜 노래 노래도 나오잖아요. 있잖아. 그 산토끼 토끼야. 어디 그 네. 노래만큼 귀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토끼가 좀 사납다 그러던데. 네, 아, 산호끼도 무섭나요? 크기도 그렇고 막 우리가 보는 이렇게 몽실몽실하고 동글동글한 그런 토끼 동글동글하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땡글 아니요, 거의 한 강아지급 되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진짜? 그렇다고 들었어. 저도 산토끼를 본 적은 없어서. 산토끼 이제 녹색연합에서 일하시는 사람책님도 못 본 산토끼를 그러니까. 언니 녹색연합이 원하는 혜진 인재가 기자님. 여기 있었네요. 공채 지원하세요. 21일까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접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할 때 도시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워낙 이런 좋은 경험들 너무 이렇게 추억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괜찮네요. 저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시골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 고3 때 딱 이때쯤에 대학에 붙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너무 순수한 것 같은데 달이랑 별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박수 치셨어 지금. 요즘 친구들은 잘 그러지 않는데 저도 별똥별 떨어지면 이거 보면서 저는 근데 기도했어요. 추석 때마다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어요. 근데 그러면 꼭 그 소원이 정말요? 이루어지더라는 그래요? 뭐 저만의 그런 되게 네.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나는 막 나 이것도 봤어. 웃겨. 정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정말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인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했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시간들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아직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요즘 뭐 지금 하늘도 약간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네. 그렇지만 자연을 진짜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주말이라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경험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맞아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정돈된 네. 자연이 맞아, 많아서 자연- 예를 들면 여기 성북천도 너무 이쁘게 정비가 돼 있고 네. 잡초가 많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완전 그런 원래의 자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원래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사대강 정비가 된 것도 그치 이상할 게 그쵸 없고 그쵸. 그게 자연이구나 네. 할 수 있는 원래 거죠. 원래 깔끔하고 그랬는데 왜 이쁘다. 뭐 보기 네, 좋은데 네.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느끼는 게 전 전공이 식품이라서 정말 한결같으시네요. 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막 이제 뭐 깻잎이나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런 깻잎이나 막 고추잎 이런 거 보면 대충은 이게 뭔지는 알거든요. 또 어머니가 어릴 때 텃밭을 많이 네. 가꾸게 하셔서 근데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 딱 봉지에 깻잎 안 써 있으면 모르고 그러니까 아. 막 길에서 뭐가 자라도 보다가 아, 저거 맞아요. 저거 그러니까요. 쑥이네 막 이러면 저게 쑥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양배추 양상추 구분 맞아, 못하고 맞아. 볼 때마다 정말 좀 충격받긴 하는데 어릴 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뭐 시골에서 자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네. 이렇게 뭐 어머니 아버지랑 가족 여행 가거나 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아직까지도 약간 애처럼 질문하는 게 많아요. 예쁜 꽃이나 나무가 이거 보이면 뭐야 이거 뭐야. 아직도 그래요. 지나가면서 엄마 저거 뭐야. 그 어머니는 다 다 대답해 아는 거 주시죠. 너무 신기하죠. 네. 아, 저도 막 저런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머니에 비해서 접한 시간이 많지 않다 그쵸. 보니까 나는 저게 무슨 꽃인지 대답 못 해줄 것 같은데라는 그 생각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 궁금한데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혼자서 저건 뭘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다음에 혜진 디제이님이랑 꽃 보러 한번 가서 제가 근데 어떻게 여쭤봐야겠네. 또 아쉬운 점 하나는 듣고 잊어버려요. 어플이 있대요. 아. 모야모야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꽃 같은 거 찍으면은 그 모야모야에다가 올리면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거 네이버에 그 서비스 있어요. 꽃 아. 찍으면 꽃 이름 알려주는 네이버에도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오. 새로 런칭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정말. 네 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관심만 가지면은 뭐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네요. 네. 역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되게 많은 이야기로 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요새 사람책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환경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첫 번째. 전 국민의 관심사이겠지만 미세먼지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네. 맨날 울고 다들. 네. 전국 녹색연합에서 저희가 저번 주 가장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그 어떤 시기에 동네마다 골목마다 미세먼지 키트를 부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부착을 했다가 떼서 지금 연구소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뭐 평범하죠. 결국 관심 갖는 환경 문제는 생활에서 관심 갖는 문제일 것 같은데 쓰레기가 또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네. 중국에서 받지 않기로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넘어서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은 미디어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KBS에서 개그맨들 나와서 쓰레기 없이 맞아요. 살기 뭐 되게 그런 거 며칠 있었잖아요. 동안 하는 거 있었죠. 네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재밌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근데 그때 한창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또 요새는 다 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유행을 좀 타는 것 네.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도. 그래서 한때 약간 환경 쪽이 유행했다가 또 지고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안타까운데. 사실 유행이 돼선 안 될 문제일 환경은 텐데 유행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늘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워낙 화두가 되니까 네. 다들 마스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회용이라고 한 번 쓰면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분명히 환경 오염 때문에 미세먼지도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그걸 방법도 쓰레기를 만드는 거니까 너무 네.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녹색연합 분들은 어떤 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마스크를 쓰죠. 아 그런가요? 네. 일회용 대신? 먼지가 내 코와 입으로 막 네.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네. 어떻게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 외에는 녹색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를
닿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키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직접적으로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네. 쓰게 되는 대신 건가요? 조금이라도 마스크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안에다가 필터를 덧대는 방식을 쓰자고 이야기를 막 하지는 않고 회원들이랑 저희가 회원 모임을 갔는데 회원들이랑 마스크 꼬매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전 궁금한 게 또 이렇게 동네마다 미세먼지 키트를 부착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분석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동네마다도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도 있나요? 네, 그게 뭐 큰 길가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배기가스가 많으면 네, 더 큰 길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그리고 집 골목은 좀 덜하고 옆에 숲이 있으면 좀 덜하고 나무가 많은 곳은 좀 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연구 결과로도 같게 바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어떤 활동을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그 데이터가 근거가 되니까 자동차를 줄여야 된다 말을 그런 할 수가 식으로 있고 운동을.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그 이제 확실히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사용하지 맞아요. 않기로 되면서 사실 저희도 여기 이 안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게 그래 예전에는 환경 보호해야 돼 하면서 뭐가 진짜 실제로 되는 건 사실 없어 보였는데 맞아요. 제가 느낀 걸로는 사실 이 정책이 처음이었어요. 이제 카페에서도 확실히 네네. 매장에서 드실 거면은 일회용 컵은 안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제일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환경 보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되게 설거지거리가 상당히 맞아요. 많고 알바생들은 되게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텀블러를 만약에 갖고 다니면은 알바생들은 좀 덜 그쵸. 텀블러를 근데 막 꼭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텀블러를 주시면 이거 씻어서 담아주세요. 이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네. 있잖아요. 그때 뭐더라 빨대 꼽혀서 막 이렇게 죽은 거북이. 네 맞아요. 그 이후로 근데 막 뭐라고 하더라? 그 약간 쌀 막 이런 걸로 만든 빨대도 종이 나온다고. 빨대. 종이 빨대 종이 말고 빨대도 있고 쌀 빨대도 네, 쌀 있고 빨대가 새로 나왔대요. 또 막 약간 천연 물질로 파스타면 만든 네 맞아요. 빨대 그런 뭐. 걸로 만든 거랑 종이 빨대는 사실 먹으면 종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맞아요. 그게 흐느적거리고 네, 근데 그 쌀 빨대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음. 아마 조만간 시중에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봤어요. 그 하고 있어요. 쌀빨대인가 그걸로 파스타 만들어 먹는 거. 요리하는 그건 좀 이게 저희가 뭐 컵과 손수건을 쓰자는 이야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희가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텀블러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거긴 네네네. 한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일회용 컵이 훨씬 편하니까 맞아. 또 그쵸. 싸니까 무겁고 텀블러는 네 먹고 버리면 되고 하니까 뭐 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도 근데 진짜 이제는 쓰면 안 되는 시점이 돼서 정책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맞아요. 300원 할인도 해주고 네.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역시 정치가 좀 예,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정책도 정해지면 진짜 되게 큰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이번에 또 크게 느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런 맞습니다. 시민단체의 노력이 노력이 있었기 가장 때문에 맞습니다. 베이스가 가능했다고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뭐 거의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한 것 같긴 한데요. 또 사람들이 이것만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아까 몰랐던 사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라던가. 네. 지금 녹색연합이 되게 크게는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가리왕산 파괴됐던 가리왕산인데 네. 이게 뭔지 모르시죠? 네, 사실 저도 네, 전 오늘 그때 처음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그 인터뷰 할 때.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때 가리왕산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 알파인 스키 경기를 해야 돼서 되게 자연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인데 3일간의 경기를 위해서 500년 된 나무를 다 베어버린 그래서 가리왕산이 그냥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리왕산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아마 안 되겠지만 복구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제2의 가리왕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게 저희의 이슈이면서 전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지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올해 여름에 폭염이 진짜 심했잖아요. 네. 폭염이 진짜 심했고 그만큼 겨울에 춥다고. 네, 추울 거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고와 최저 기온이 60도가 차이 나는 정말 이게 무슨 극한 힘겹게 나라가 살아가고 있네요. 극한 극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막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후 변화 거창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위협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진 지금은 그냥 생활 방식을 바꿔버려야지만 네, 네. 지금의 삶이 유예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도 되게 많이 있고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회원 가입을 후원을 하면 되나요? 예, 월 2만 원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되게 소중하게 활동을 펼치고 그 활동은 월마다 뭐 연마다 어떻게 썼는지 재정 보고를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구에 저희가 녹색연합의 회원이 한 15,000명 정도 있어요. 되게 뭐 그 많이 중에 계시네요. 후원 회원들은 한 7,000명 정도 계신데 그 중에 성북구의 후원 회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본부가 성북동에 있다. 그치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성북구에 없다. 성북구에 그냥 제가 이렇게 사람 책하면서 느낀 거지만 뭐 이런 역사나 이제 동네를 지키겠다고 이제 활동이 생각하시는 많죠. 분들도 많고 네, 맞아요. 해서 잘-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숫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숫자로는 되게 가늠이 안 돼가지고 한으로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아무 숫자나 기준이 뭐 기준을 하나 잡아주시면 기준만 한 번만 잡아주시면 첫 숫자 1, 1? 1이요? 1보다는 1000. 1200? 설마 후원 회원이 7,000인데 성북구 회원이 아니겠죠? 막 1,000이면 장난 아니네요. 그 150명. 170명이에요. 170명. 네. 네. 거의 많았어요. 생각보다는 적어요. 저도 이번에 성북구 회원이 몇 명인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음. 검색을 어. 해봤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음. 성북구 회원들이 많아지면 저희 본부가 여기 있는 만큼 같이 성북구 활동을. 안에서의 환경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음. 환경을 위한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환경 문제도 저희가 더 더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북구 분들이 회원이 많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북구에 본부가 있었구나를 아실 거예요. 저도 맞아요, 몰랐거든요. 맞아요. 질상사 저희도 맞은편. 네. 그럼 다 같이 또 성북구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녹색연합에 2010년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희의 되게 자랑할 만한 복지 체제가 하나 있는데 만 6년을 일하면 1년을 유급으로 쉴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듣고 되게 혹해가지고 정책 언제까지라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1년간 휴식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직의 행정이나 뭐 운영에 대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회계 관리라든가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동안. 아니 공부만 할 건 아니고 뭐 산티아도 가고 싶고 산티아고 너무 좋죠. 뭐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10년 동안은 저의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면은 더 공부를 해서 더 일할 자연을 더 위해 잘 일할 일할 수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너무 멋진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추천해주시는 책을 하나씩 이제 매번 네.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토지 네, 박경리 박경리 씨.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 중에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92년에 강의를 했던 강의록을 묶은 책이에요. 꼭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문학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 선생님만의 깊은 통찰을 되게 쉬운 언어로 쓰셔서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박경리 그 작가가 너무 더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다가 정릉에 사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성북구 이제 역사 관련해서도 네. 이제 나와주셨는데 몰랐거든요. 네, 성북구에 성북구에 정말 되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 유명하신. 30분이면 가더라고요. 가보려고요, 주말에. 네, 좋은 것 정말 같아요. 저희에게 알맞은 책을 추천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추천해주시고 싶은 사람 책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인지. 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자연학교에 네. 되게 개근상을 줄 수 있는 친구인데요. 박은수라는 학생이에요. 그 친구가 성북구에 살고 있고 3, 4, 5, 6, 아마 4, 5, 6학년 정도의 어린이 자연학교 참가를 했는데 현재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대 부고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되게 잘생겼다고 그때. 네, 키도 막.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키가 2배가 된 만큼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린이 자연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지금도 가끔씩 놀러 와서 막 선생님들이랑 너무 놀고 좋은 가고 것 그래요.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친구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저러한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은 친구라 추천드립니다. 함께 방송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의미가 그, 있을 이 것 친구도 같고. 나중에 곧 그 대학교 선생님으로 만날 수도 있지 그럼 너무 않을까요? 좋겠죠. 네. 조만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네, 벌써 방송이 저희가 다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안타깝게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나오신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막 버스에서 토할 뻔했는데 어떡해. 버스는 히터를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그쵸.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그런 활동했던 것들도 좀 정리가 되고 성북구에서 활동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신지선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